한 노인이 재혼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며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모욕하죠. 그 순간 신부가 명함을 꺼내듭니다. 거기엔 자식들도 아는 중견기업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재산 보고 접근한 건 혹시 당신들 아버지였을까요? 욕심으로 가득했던 자식들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장명호는 또다시 잠에서 깹니다.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는 자리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휑한 공간을 밝히고 있죠. 명호는 72세입니다. 은퇴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평생을 교육에 바쳤고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집안이 늘 북적였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아내가 부르는 노래, 저녁 식탁에 따뜻한 김.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큰딸 수지는 45세, 금융사 팀장입니다. 계산적이고 냉정합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죠. 둘째 수영은 42세, 은퇴한 소방관 자영업자입니다. 직설적이고 감정적입니다. 막내 수혁은 38세, IT 스타트업에서 일합니다.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죠. 아이들은 각자 바쁩니다. 명절에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전화는 가끔 오지만 대부분 용건만 전하고 끊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네, 그래. 그게 전부입니다. 명호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명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에서 문화센터 안내문을 봅니다. 도자기 체험 수업 마이너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그는 망설이다가 신청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하루하루 흘려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수업 첫날 명호는 조심스럽게 교실 문을 엽니다.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수강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그와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명호는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문경심 70세입니다. 단정한 옷차림, 고든 자세, 온화한 미소. 그녀는 명호 옆자리에 앉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인사합니다. 명호는 약간 놀라며 고개를 숙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강사가 흙을 나눠줍니다. 명호는 어색하게 흙을 만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심이 그의 손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너무 힘 빼세요. 흙은 속마음이 다 드러나거든요. 명호는 그녀를 봅니다. 은심은 웃고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입니다. 명호는 순간 가슴이 뜁니다. 오래 잊고 있던 감정입니다. 그는 당황합니다. 시선을 돌리고 다시 흙에 집중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은심이 다가옵니다. 처음이라 힘드셨죠? 다음 주에도 오세요.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예요. 명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계속 그녀를 떠올립니다. 그날 밤 명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심장이 자꾸 빠르게 뜁니다. 이상합니다. 이런 건 오래전 일입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이후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죠. 다음 날 오후 전화벨이 울립니다. 큰딸 수진입니다. 아버지. 응, 수진아. 요즘 어디 자꾸 나가신다면서요? 명호는 멈칫합니다. 문화센터 좀 다니는데. 문화센터요? 아버지 나이에 왜 갑자기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그냥 시간도 많고 해서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난 건 아니죠? 요즘 노인 타겟으로 사기치는 사람 많다던데. 명호는 순간 기분이 묘해집니다. 걱정이 아니라 감시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 무서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명호는 찜찜합니다. 왜 딸의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하지만 그는 애써 생각을 지웁니다. 다음 수요일 명호는 다시 수업에 갑니다. 은심이 먼저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셨네요. 명호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은심은 노인복지시설 회원이라고 합니다. 평생 오랜 지기와 함께 지냈다고 하죠. 명호는 그녀의 말을 듣는 게 편안합니다. 몇 주가 지납니다. 명호와 은심은 수업 후 차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카페에서, 공원 벤치에서, 조용한 산책로에서 그들은 서로의 인생을 천천히 나눕니다. 은심은 따뜻하고 지혜롭습니다. 명호는 그녀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느 날 명호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외로움 속에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은심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앞으로의 시간을 보낼 생각이 있으신가요? 은심은 잠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좋아요. 명호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릅니다. 이 행복이 곧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갈 거라는 것을요. 명호는 자식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재혼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미룰 수 없습니다. 그는 토요일 저녁 집 근처 식당을 예약합니다. 세 자식 모두에게 연락합니다. 다 같이 저녁 먹자. 할 얘기가 있다. 토요일 오후 6시 명호는 식당에 먼저 도착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수진이 먼저 옵니다. 아버지, 왔니? 수진은 명호 옆에 앉으며 시계를 봅니다. 수영이랑 수혁이는요? 곧 올 거다. 15분 뒤 수영이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죄송해요, 가게 일이 좀. 수혁은 30분이나 지나서 옵니다. 회의가 길어져서요. 명호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합니다. 식사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봅니다.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명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얘들아,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세 자식이 동시에 고개를 듭니다. 뭔데요? 명호는 심호흡을 합니다. 나 재혼하려고 한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마저 멈춥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엽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재혼한다고 했다. 수영이 황급히 끼어듭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아니다. 진심이다. 수혁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명호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문화센터에서 좋은 분을 만났다. 나이도 비슷하고 서로 잘 맞는다. 수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 여자 누구예요? 문경심이라고 한다. 올해 70이고 노인복지시설 회원이야. 수영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그 여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은요? 재산은요? 명호는 당황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가? 당연히 중요하죠. 수진이 팔짱을 낍니다. 아버지, 혹시 그 여자 빚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 타겟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많다던데요. 명호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몇 달 알았다고 사람을 다 알아요? 수혁이 끼어듭니다.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결혼하면 반은 그 여자 거 되는 거 아시죠? 명호는 숨이 막힙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수영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실적인 얘기죠. 우리도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수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재혼하시겠다면 상속 문제는 미리 정리하세요. 나중에 복잡해지는 거 싫어요. 명호는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수영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아버지, 변호사 친구 있어요. 혼전계약서 작성해 드릴 수 있대요. 명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너희 허락 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수진이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데요? 명호는 지갑을 꺼냅니다. 식대를 테이블에 놓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나는 먼저 간다. 그는 식당을 나갑니다. 뒤에서 수영이 뭔가 소리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귀가 멍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호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입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과외를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모두 대줬습니다. 자신의 노후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이런 말들입니다. 재산 상속, 빚 혼전계약서. 명호는 눈을 감습니다. 아내 생각이 납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내는 늘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명호는 은심에게 전화를 겁니다. 벨이 울립니다. 은심이 받습니다. 여보세요? 나 명호입니다.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명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은심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자녀분들 만나셨어요? 네. 안 좋았나 봐요? 명호는 한숨을 쉽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은심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 아니에요. 명호는 급히 말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은심 씨, 나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요. 내 인생인데 왜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합니까? 은심은 작게 웃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명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이 깊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수혁이 명호의 집을 찾아옵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명호가 문을 엽니다. 수혁아. 아버지. 수혁은 진지한 얼굴입니다. 어제 일 때문에 왔어요. 명호는 거실로 안내합니다. 수혁이 소파에 앉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걱정되는 거예요. 뭐가? 그 여자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아버지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명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어떻게 확신해요? 만나보면 알아. 수혁이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 요즘 사기꾼들 진짜 교묘해요. 처음엔 다 착하게 굴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재산 다 털어가요. 명호는 화가 납니다. 그만해라. 은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수혁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그 여자 재산 증명이나 신원 조회 같은 거 해보셨어요? 명호는 벌떡 일어섭니다. 나가거라. 네, 나가라고 했다. 당장? 수혁은 어이없다는 표정입니다. 아버지, 진짜 그러실 거예요? 나가. 명호는 문을 엽니다. 수혁은 할 말을 잃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갑니다. 문 앞에서 돌아봅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명호는 주저앉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자식들과 이렇게 싸우는 건 처음입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수진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아버지, 우리도 생각 좀 해보세요. 그 여자 때문에 가족이 깨지는 거 원하세요? 명호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수영에게서도 전화가 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끕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자식들은 계속 연락합니다. 하지만 명호는 모두 무시합니다. 그는 은심을 만납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은심이 조용히 묻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조금요. 선생님, 제가 자녀분들 한번 만나볼까요? 명호는 고개를 듭니다. 정말요? 네.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명호는 은심의 손을 잡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호는 자식들에게 연락합니다. 상견례 하자. 은심 씨를 직접 만나봐라. 수진이 답장합니다. 좋아요. 언제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알겠어요. 수영과 수혁도 승낙합니다. 명호는 불안합니다. 과연 잘 될까요? 자식들이 은심을 받아들여 줄까요? 하지만 그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게 결정될 것입니다. 토요일이 다가옵니다. 명호는 매일 밤 잠을 설칩니다. 은심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합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명호는 그녀의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명호는 식당 앞에 서 있습니다. 은심이 옆에 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베이지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화장은 였습니다. 하지만 품위가 느껴집니다. 명호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습니다. 괜찮으시죠? 은심이 미소 짓습니다. 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약한 룸입니다. 테이블이 넓습니다. 명호와 은심이 먼저 자리에 앉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6시 5분입니다. 자식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손이 떨립니다. 6시 20분 수진이 들어옵니다. 아버지, 왔니? 수진은 은심을 훑어봅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은심이 일어나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경심입니다. 수진은 고개만 까딱입니다. 수진이에요. 그리고 명호 맞은편에 앉습니다. 6시 30분 수영이 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은심이 다시 일어나 인사합니다. 수영은 어색하게 손을 흔듭니다. 아, 네. 그리고 수진 옆에 앉습니다. 수혁은 6시 40분에 도착합니다. 회의가 좀 길어졌어요. 그는 은심을 힐끗 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습니다. 명호가 입을 엽니다. 다들 왔으니까 이제. 수진이 끊습니다. 아버지, 주문부터 하죠. 메뉴판을 펼칩니다. 분위기가 차갑습니다. 은심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미소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명호는 압니다. 그녀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 음식이 나옵니다.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됩니다. 수저 소리만 들립니다. 명호는 답답합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얘들아, 오늘 은심 씨를 소개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 세 자식이 고개를 듭니다. 수진이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요? 뭘 소개하시려고요? 명호는 당황합니다. 은심 씨가 어떤 분인지,
수영이 끼어듭니다. 아버지, 솔직히 저희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명호는 숨이 막힙니다. 뭐라고? 수혁이 팔짱을 낍니다. 저희가 왜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아버지 인생이라면서요? 명호는 할 말을 잃습니다. 은심이 조용히 손을 듭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진이 차갑게 쳐다봅니다. 뭐요? 은심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저는 문경심입니다. 올해 70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회원이고요. 선생님과는 문화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수영이 비웃듯 말합니다. 그래서요? 그게 다예요? 은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게 다입니다. 수진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직업은요? 뭐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은심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합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수혁이 코웃음 칩니다. 사업이요? 무슨 사업인데요? 은심이 대답하기 전에 수진이 끼어듭니다. 혹시 빚 있으세요? 명호가 벌떡 일어납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냐? 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아버지. 재혼하시려면 우리도 알아야죠. 수영이 덧붙입니다. 맞아요. 만약 빚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피해 가잖아요. 명호는 손이 떨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은심이 그의 팔을 살짝 잡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명호는 그녀를 봅니다. 은심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은심이 세 자식을 차례로 바라봅니다. 빚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혁이 따지듯 묻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은심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필요하시다면요. 수진이 핸드백을 꺼냅니다. 그럼 신분증하고 재산 증명 같은 거. 명호가 테이블을 탁 칩니다. 그만해.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니? 식당 안이 조용해집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쳐다봅니다. 명호는 숨이 가빠집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어떻게? 수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아버지야말로 어떻게 이러세요? 저희 생각은 안 하시고. 수영이 거듭니다. 맞아요. 아버지 재산은요? 결혼하면 반은 그분 거 되는 거 아시죠? 명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지금 정말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 수혁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현실이에요, 아버지. 저희도 살아야 해요. 명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가려 합니다. 은심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명호가 그녀를 봅니다. 은심 씨. 은심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엽니다. 명함 하나를 꺼냅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습니다. 세 자식이 명함을 봅니다. 수진이 먼저 집어듭니다. 눈이 커집니다. 이게 뭐예요? 명함에는 로고가 선명합니다. 청운기업 대표이사 문경심. 수영이 명함을 낚아챕니다. 청운기업? 이거 진짜예요? 은심이 조용히 말합니다. 네, 진짜입니다. 수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청운기업이면 그 청운기업이요? 은심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청운공예를 시작으로 지금은 모회사 청운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립니다. 이건 중견기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영이 숨을 헐떡입니다. 그럼 자산이? 은심이 미소 짓습니다. 선생님 재산에 아마 10배는 될 겁니다. 순간 세 자식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수혁이 더듬거립니다. 그럼 저희가. 은심이 우아하게 잔을 듭니다. 제 재산 보고 접근하신 분이 혹시 당신들 아버지였을까요? 침묵이 흐릅니다.
무거운 침묵입니다. 세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빚 재산 증명, 신분 조회, 혼전 계약서, 모든 게 자기 얼굴을 때립니다. 명호가 천천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실망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합니다. 평생 너희를 키웠다. 학비, 결혼 자금, 전셋집 보증금까지 다 대줬다. 내 노후는 생각도 못했다. 세 자식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뭘 했니? 재산 얘기만 했다. 상속 얘기만 했다. 내가 행복한지 외로운지는 관심도 없었다. 명호는 눈물을 참습니다. 너희 엄마가 살아 있었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입 닥쳐라. 명호는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욕을 합니다. 너희에게 주려던 것들 오늘부로 전부 철회한다. 수영이 울먹입니다. 아버지, 명호는 은심의 손을 잡습니다. 가시죠, 은심 씨. 은심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갑니다. 뒤에서 수혁이 뭔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명호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밖은 쌀쌀합니다. 명호는 은심을 봅니다. 미안합니다. 제 자식들이. 은심이 그의 말을 막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이해해요. 하지만 선생님, 이제 편하게 사셔도 돼요. 당신은 충분히 하셨어요. 명호는 눈물을 흘립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집니다. 은심이 그를 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두 노인이 껴안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하지만 명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호는 소파에 앉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부재중 전화가 15통입니다. 모두 자식들입니다. 문자도 수십 개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명호는 핸드폰을 끕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별입니다. 명호는 중얼거립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명호는 압니다.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립니다. 명호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명호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수영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아버지, 제발요. 명호는 돌아섭니다. 그는 침실로 갑니다. 옷장을 엽니다. 아내의 옷들이 아직 걸려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옷들을 쓰다듬습니다. 이제 보내줘야 할 때인가 봐. 명호는 결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핸드폰을 켭니다. 은심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은심 씨, 나 명호예요. 네, 선생님.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제대로. 은심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답합니다. 좋아요, 선생님. 함께 가요. 명호는 미소 짓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릅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할지, 아니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호는 자식들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카카오톡도. 그는 은심과 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작지만 햇살 좋은 곳.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합니다. 어느 날 오후 명호는 은행에 갑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창구에서 기다리는데 누군가 뒤에서 부릅니다. 아버지. 명호가 돌아봅니다.
수혁입니다. 그는 숨을 헐떡입니다. 아버지, 연락이 안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명호는 차갑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이요. 명호는 고개를 돌립니다. 할 말 없다. 수혁이 명호의 팔을 잡습니다. 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명호는 팔을 뿌리칩니다. 수혁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명호는 그를 똑바로 봅니다. 용서?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나 아니? 수혁은 고개를 숙입니다. 알아요. 저희가 아버지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돈 얘기만 했죠. 그게 다냐? 명호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통장으로 봤어. 은행 계좌로 봤단 말이야. 은행 안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봅니다. 수혁은 울먹입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명호는 주먹을 떱니다. 너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밤마다 혼자 울었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 명절에도 생일에도. 수혁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한 사람을 만났어.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명호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 했지? 빚 있냐고, 재산 노린다고, 신분 조회하자고. 수혁이 무릎을 꿇습니다. 은행 바닥에.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명호는 그를 내려다봅니다. 일어나. 아버지, 일어나라고 했다. 수혁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명호는 그의 어깨를 잡습니다. 수혁아, 나는 너희 아버지다. 은행이 아니야. 유산 상속자도 아니고. 수혁은 눈물을 흘립니다.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명호는 한숨을 쉽니다. 가거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하지만 수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은행을 나갑니다. 명호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명호는 은심을 만납니다.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은심이 물어봅니다. 오늘 수혁 씨 만나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문자 왔어요. 저한테. 명호는 놀랍니다. 수혁이가요? 은심이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심 씨, 저는 수혁입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명호는 핸드폰을 바라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심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이들도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심인지. 선생님. 은심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이들이 다시 찾아와도. 명호는 그녀를 봅니다. 하지만 은심 씨가 상처받았잖아요. 저는 이해해요.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이 새 사람을 경계하는 건 당연해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은심이 미소 짓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제 결혼할 거잖아요. 그럼 저도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라면 이해해줘야죠. 명호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다음 날 명호의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수진입니다. 명호가 현관문을 열자 그녀가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명호는 멈칫합니다. 수진아, 들어가도 될까요? 명호는 망설이다가 문을 엽니다. 들어와. 수진이 거실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지 않습니다. 서 있습니다.
명호도 서 있습니다. 수진이 입을 엽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아버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제 욕심만 생각했어요. 명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수진이 계속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더 의지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표현을 못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만 관계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명호의 목이 맵니다. 수진아, 아버지, 경심 씨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제가 봐도 알겠어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하시는 거. 수진은 명호를 똑바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세요. 저희 축복할게요. 명호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이니? 네, 진심이에요. 수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이건 결혼 축의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명호는 봉투를 받지 않습니다. 됐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버지, 내 마음만 받겠다. 수진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명호가 다가가 그녀를 안습니다. 울지 마. 아빠가 괜찮다. 수진이 명호의 품에서 흐느낍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명호도 눈물을 흘립니다. 나도 사랑한다. 그날 밤 수영과 수혁도 함께 찾아옵니다. 세 자식이 명호 앞에 섭니다. 수영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수혁이 고개를 숙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명호는 자식들을 바라봅니다. 너희, 아버지, 결혼식 날짜 정하셨어요? 수진이 묻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달 15일이다. 그럼 저희가 준비 도와드릴게요. 수영이 말합니다. 명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간소하게 할 거야. 왜요? 돈 많이 들잖니. 수혁이 웃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명호는 자식들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고맙다. 정말. 세 자식이 명호를 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로 뭉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명호는 잠들지 못합니다. 정말 자식들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겉으로만 그런 걸까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창밖을 봅니다. 달이 밝습니다. 명호는 중얼거립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다음 날 은심을 만납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습니다. 명호가 말합니다. 어제 아이들이 다녀갔어요. 그래요? 어땠어요? 사과하더군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은심이 미소 짓습니다. 다행이네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은심이 묻습니다. 왜요? 뭐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명호는 잠시 망설입니다. 은심 씨, 혹시 아이들이 다시 괜찮아요. 은심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선생님,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믿어보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명호는 그녀의 눈을 봅니다. 온화하고 따뜻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칩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호는 모릅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자식들의 진심이 진짜인지, 그들이 정말 변했는지, 그 모든 게 곧 드러날 것입니다. 결혼식 날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다음 달 15일 화창한 봄날입니다. 명호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닙니다. 기대 때문입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설레는 아침은 처음입니다. 식장은 작은 예식장입니다. 하객은 많지 않습니다. 명호의 옛 동료 몇 명, 은심의 지인들, 그리고 세 자식. 그게 전부입니다. 명호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수진, 수영, 수혁이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식장 구석구석을 챙깁니다. 꽃이 제대로 꽂혔는지, 음향은 괜찮은지, 하객 안내는 준비됐는지, 명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은심이 대기실에서 나옵니다. 하얀 한복을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아합니다. 명호는 숨이 멎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은심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습니다. 떨리세요? 명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금요. 은심이 미소 짓습니다. 저도요. 식이 시작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명호와 은심이 입장합니다.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크지는 않지만 따뜻합니다. 두 사람은 단상에 섭니다. 줄에 없는 식입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나눕니다. 명호가 먼저 말합니다. 은심 씨, 나는 평생 외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자식들과도 멀어지고, 그런데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은 내게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은심이 눈물을 닦습니다. 선생님, 저도 외로웠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했지만 그게 행복한 건 아니었죠. 그녀는 명호의 손을 꼭 잡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이 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갈 사람이 생겼어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수진이 울고 있습니다. 수영도 눈물을 닦습니다. 수혁은 카메라로 그 순간을 담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피로연이 시작됩니다. 소박한 식사입니다. 명호와 은심은 하객들 사이를 다닙니다. 일일이 인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하객들도 축하한다고, 행복하라고 말합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수진이 명호에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고맙다. 아버지, 저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명호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수영과 수혁도 차례로 인사합니다. 세 자식 모두 진심이 담긴 얼굴입니다. 은심이 자식들에게 다가갑니다. 수진 씨, 수영 씨, 수혁 씨. 세 사람이 긴장합니다. 은심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저도 어머니예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 먼저 답합니다. 어머니,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피로연이 끝나고 명호와 은심은 새 아파트로 향합니다. 자식들이 차에 짐을 실어줍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자주 연락드릴게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아버지. 명호는 손을 흔듭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새 아파트는 한강이 보이는 곳입니다. 작지만 아늑합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옵니다. 은심이 창문을 엽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명호가 옆에 섭니다. 그렇죠?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봅니다. 물이 반짝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명호는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아내와 함께했던 날들, 자식들을 키우던 날들, 홀로 외로웠던 날들, 그리고 은심을 만난 날. 모든 게 의미 있었습니다. 아픔도, 외로움도, 갈등도,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은심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작이에요. 명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짓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까요? 10년? 20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명호는 일찍 일어납니다. 은심은 아직 자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거실로 나갑니다. 도자기를 만질 준비를 합니다. 흙을 꺼냅니다. 손으로 천천히 주무릅니다. 차갑고 부드럽습니다. 은심이 나타납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서요. 은심이 옆에 앉습니다. 저도 만들어 볼까요? 그러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자기를 빚습니다.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편안합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납니다. 명호와 은심의 일상은 평온합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낮에는 각자 취미를 즐기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합니다. 가끔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손주들도 데려옵니다. 집안이 시끌벅적해집니다. 명호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오래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어느 날 저녁 명호와 은심은 한강공원을 걷습니다. 석양이 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은심이 명호의 팔짱을 낍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명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정말로요. 저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습니다. 강물을 바라봅니다. 배가 지나갑니다. 새들이 날아갑니다. 모든 게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명호는 중얼거립니다. 고맙습니다, 은심 씨. 왜요? 내 곁에 있어줘서요. 은심이 미소 짓습니다. 저야말로요. 해가 완전히 집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손을 맞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렇게 시간은 흐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누구를 만날지, 언제 행복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 명호는 그걸 배웠습니다. 70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사랑할 용기, 다시 시작할 용기. 그게 있다면 언제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마음 한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